마지막 챕터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남자에서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왕의 남자 속에서 있는 그런 미묘한 로맨스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랑 좀 닮아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패왕별이랑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그 왕의 남자 속에서 그 중국식 경극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윤 씨가 폐위된 그 장면을 딱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식 경극을 맞아요. 차용을 했는데 패왕하고 패왕별이 분장을 그쵸. 그대로 차용하죠. 그쵸. 근데 그게 사실 패왕과 별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윤 씨와 성종 사이 그 관계 그리고 그 후궁과의 그런 갈등을 나타내는 이야기로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패왕별이의 두 인물과 장생과 공길이 되게 닮아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야기 전개 구조도 되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 이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장생과 공길의 관계랑 그 청대이랑 샬루의 관계가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둘 다 한 명은 마초적인 그런 광대 역할이고 한 명은 좀 여성스러운 광대 역할로 그쵸. 둘이 한 쌍이 돼서 그런 남녀 연극을 같이 이제 그쵸.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좀 꼽히는 동료의 이상의 감정 그런 게 좀 잘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왕의 남자로 봤을 때는 패왕별이 너무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 왕의 남자를 봤을 때 여러 해석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해석들은 이제 왕의 남자에서 동성애 코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네. 장생과 공길의 그 관계는 동료애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일 결정적으로 뭔가 관객한테 딱 보여줬던 거는 공길이 양반에게 어떻게 간택을 당해가지고 그 양반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생이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말인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 공길이 가야 이제 뭐 돈벌이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공길을 보내고 나서 이후에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공길을 빼내오잖아요. 맞아요. 양반집에서 빼내오고 네. 그 와중에 그 광대폐와 마주쳤는데 도주하는 과정에서 광대 한 명을 죽이고까지 한양으로 이제 향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한 동료를 아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뜻한 감정이지 않았나. 네. 영화가 좀 전 떠먹여주는 느낌이어서 되게 잘했구나. 잘 묘사를 했구나.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적 코드라고 전혀 느끼지 않는 분도 맞아요. 가끔 계세요. 되게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쟁점인 거죠.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라는 게 동성애인 건지 아니면 뭐 여성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적인 건지에 대한 뭔가 기준의 차이나 그런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동성애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게 민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성애가 아닌 영화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퀴어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포괄적인 네. 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뭐 동성 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성 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마음 자체가 얕은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인류애가 넘쳐서 누군가 모두를 다 아낀다,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장생의 스탠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인물 자체 한 인물에게 쏟는 그런 애정의 마음이 단순히 그냥 가벼운 선의 아니면 자기의 신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짙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공길이 모시던 대감마님의 금부치를 이렇게 절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장생이 뒤집어 써서 그 맞아요. 입에 상처와 그거에 대한 처벌로 받은 흉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제 단순히 동료를 아껴서 본인이 죄를 뒤집어 썼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한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가 기꺼이 그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도 그 업문을 공길이 자기한테 배웠다고 하고 자기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너무 본인이 공길의 그런 모든 잘못을 떠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하는 네네. 사랑인 거네요. 쉽게 보면 어떤 형제 간의 관계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형 동생의 관계라기보다는 또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근데 또 제목이 왕의 남자고 연산군과 공길의 이 관계에 더 맞아요. 포커스가 맞춰 있는 네네. 느낌으로 홍보를 한 이유도 사실 공길과 장생은 전혀 그런 접촉하는 부분이 있긴 했었죠. 뭐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뭔가 성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포옹하는 것도 결국은 뭐 형제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왕과 공길과의 관계에서는 막 이제 장녹수가 옷을 벗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그 허리춤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부분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입을 맞춘 건 연산군과 공길이잖아요. 그렇죠. 좀 일방적이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왜 제가 이거를 동료의 이상으로 좀 생각을 했냐면 눈빛. 장생이 그 살인을 저지르고 한양으로 도주하기 전에 공길의 피를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공길의 얼굴에 흩뿌린 피를 네. 이렇게 헝겊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눈빛이 동료를 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좀 더 챙겨야 하는 네. 사람. 애틋해. 네, 정말 애틋한 눈빛이어서 감싸주고 싶은 사람처럼 느꼈던 거죠. 되게 네. 그냥 공길의 성별이 여자였다면 저거는 정말 로맨스다라고 그냥 납득 가능할 정도의 그런 눈빛이어서 저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이제 제일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줄타기를 이제 장생이 하려고 할 때 공길도 같이 이제 합을 맞춰주잖아요. 네. 그때도 뭐 매기고 뭐 받는 소리를 하다가 뭐 어느 잡놈이 마음을 훔쳐갔냐라고 장생이 이제 매기는 소리를 하면은 그 이후에 바로 공길이 이 잡놈아 하면서 이제 또 말을 받아쳐요. 뭐 맹인이 되니 그리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본 게 그 잡놈이 그러니까 마음을 훔쳐간 그 잡놈이라는 사람이 장생이었다라는 거를 공길도 좀 은연중에 표현을 한 게 아닌가. 되게 그 대화가 좀 노부부가 할 만한 대화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서로를 좋아하니까 평생 합을 맞춰온 네, 부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걸 아니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옆편 내가 저 남편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는 대화인 것 같아서 그러네.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더 깊은 관계구나. 서로 통하는 게 있구나. 저는 그 대사도 되게 좋았거든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냐. 그것도 서로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동료애 노부부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를? 이게 저의 호들갑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무르 같다고요? 아무르 같다는. 네. 그 퀴어 용어를 조금 어제 살펴보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로맨틱한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거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섹슈얼리티, 성적인 거에서 어느 성에 더 끌리느냐 하는 걸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게 재밌었던 게 왕의 남자에서도 공기를 생각하는 장생과 연산군의 마음이
그 부분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장생한테 만약에 공길이를 다 벗겨놓고 얘랑 뭐 해라 라고 한다고 할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사랑보다는 로맨틱한 사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뭔가 동성애다 아니면 동성애 영화다 아니면 퀴어 영화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섹슈얼한 어떤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영화 속에서 미묘한 로맨스 코드가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 이상의 뭔가가 있어서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들이 용기 있게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묘한 로맨스 코드가 있는 영화들을 되게 네네. 좋아해요. 네. 이 왕의 남자도 그렇고 저희가 저번에 2월 달에 다뤘던 파워 오브 도그도 그쵸. 이런 플롯이잖아요. 그러니까 곱씹어 보면은 이렇게 로맨스였고 그런 영화들이 되게 귀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지를 주는 영화인 거죠. 너무 뻔하지 않아서 더 네네네. 재밌는 맞아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고 되게 재밌고.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별이도 그런 영화일 수 있고 그렇죠. 네. 약 미묘한 것보단 조금 더 강렬하지만 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비긴 어게인도 되게 연애의 맞아요. 감정은 아니지만 서로 되게 애매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맞네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둘이 뭐 이어지진 않는 그런 관계성도 맞아요. 되게 닮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난 게 델마 어루이스도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당도 있잖아요. 불안당은 너무 돌아왔는데요?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불안당 보세요. 불안당도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영화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헤어질 결심도 어떻게 보면 넓은 범주에서는 해당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영화 리스트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 영화들은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언어보다는 눈빛. 다 눈빛이 생각나거든요. 파워 오브 도그, 뭐 불안당 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애틋하고 그 사람을 아끼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헤어질 결심이 왜 이런 부류의 영화와 비슷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두 인물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서로가 사랑하고 있고 아낀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눈빛이나 정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게 텐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면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굳이 왕의 남자라는 이 시대극 안에 뭐 퀴어적인 요소들을 넣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소스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극의 퀴어적인 코드를 넣었다기보다는 퀴어적인 코드를 왜 사극에 넣었나로 좀 질문을 바꾸고 싶은데 그거는 저는 사극이라는 시대적인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금단의 사랑이라는 느낌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되게 더 해석할 만한 여지가 넓어져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극을 배경으로 한 그런 퀴어 영화들은 많잖아요. 뭐 아가씨도 있고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도 있고 완전 그 시대극은 아니지만 뭐 브로크백 마운틴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시대에서 펼쳐지는 퀴어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시대로서 좀 그 시대 안에서의 배경을 담고 있는 영화여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하고. 그러네요. 지금 나오는 퀴어 영화들 속의 인물 관계보다 조금 더 전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왕의 남자는 되게 우리는 이제 미묘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전형들에 비하면 되게 전형적인 느낌. 그렇죠. 너무 뻔하다고 느껴질 만큼 전형적이라 가지고 만약에 퀴어
성격이 없는 영화였다. 그래서 공길이 여자 캐릭터였다라고 하면은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되지 삼각관계가 않았을까. 너무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 왕의 남자 제목 자체도 왕의 남자고 이 퀴어 요소를 빼면은 그냥 영화 자체가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정도로 그냥 핵심적인 요소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플랫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그죠? 되게 좋은 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쵸.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계획이 치밀한 영화였고 또 볼거리도 있었고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네요. 영화 한 줄 평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평점이 가장 높았던 하경님은 어떤 한 줄 평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공길, 장생, 연산군 모두가 광대이자 왕이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공길과 장생, 연산군이 이제 신분이 다르잖아요. 네. 공길과 장생은 광대이고 연산군은 왕으로 이제 극으로 그게 연출이 되는데 네. 사실 멀리서 바라보면은 모두가 그 시대의 말로서 좀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이룬다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이끌려서 뭔가를 결심하고 네. 뭔가를 해내는 그런 장기판 속의 말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길과 장생은 광대임에도 공길은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계속 추구하는 그래서 왕과 비슷한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광대이고 장생은 왕보다도 공길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런 공길 속의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산군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나 규율보다 탈춤을 즐기고 뭐 자기 행동이 계속 관료들에 의해 제약되는 걸 못 견뎌 했잖아요. 맞아요. 딥다운 광대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모두가 장기판 속의 말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애정이 묻어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나무님은 어떤 한 줄 평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치유되는 것들이라고 적었는데요. 아까도 무대 얘기를 하면서 왕이 연산군이 어떤 컴플렉스나 뭐 트라우마를 무대에서 발산을 하고 뭐 치유하는 장이 되었는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공길과 장생 같은 경우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연극으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네. 장치이기도 해서 아까 뭐 끌어안거나 포옹하거나 뭐 그런 연기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그때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그러네. 가장 가까운 네.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폐 속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무대가 딱 주어지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무대라는 이름 하에 드러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네요.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두 다 좋은 한 줄 평을 써주셨네요. 저의 경우에는 먼저 원웅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죠? 샤라웃. 샤라웃 해볼게요. 그 다치마오리에서 원웅님이 쓰셨던 한 줄 평이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그저 배우일 뿐이었거든요. 저는 이 한 줄 평을 왕의 남자에 쓰고 싶어요. 사실 되게 뻔뻔하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원우님.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광대패 속의 이야기랑 시대적인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경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산군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극화되어 있는 스토리 같이 느껴지고 맞아요. 그 광대패의 그 무대 위에서의 그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무대이기도 해서 그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같이 행동을 하니까 배우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줄 평이 되게 잘 맞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우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9월의 영화 왕의 남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던 영화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에 조금 욕심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두서없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애정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10월에 만나요. 10월의 영화는 또 어떤 영화죠? 10월은 이창동 감독의 네. 시라는 영화로 찾아뵐 수 있을 또 것 같아요. 사무친 영화입니다. 기가 다 같이 보면서 눈물 파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또 건강히 가을을 나면서 9월을 보낸 다음 10월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